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네. 모든 신문이 저 삼성의 그림 아, 예, 예. 칼라로 예, 예. 칼라로 막 깔았어요. 예. 뭐 그런 건 좋아요, 뭐 어쨌거나 뭐 신문도 광고 내야 되니까. 그런데 그 김부겸 예, 예. 저 라임 예, 예. 예, 그 김부겸이 딸 사이 펀드 그리고 특혜. 손자 손녀. 예. 근데 거기에 보면 이종필이 하고 예, 예. 이제 이 법인하고 예, 예. 딱 6명만 한 펀드. 근데 이종필이는 그 가족을 위해서 들어간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종필이가 데리고 왔다고 진술했거든요. 대신 정권의 예, 반포센터장이. 예, 예.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는 그 펀드의 그 구성 인물을 봤을 때 그 구성 인물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확실한 문제다. 왜냐하면 이종필은 지금 라인 펀드의 핵심 그게 뭐 이종필이 사실상 주범이죠. 핵심 김봉현이하고 지금까지는. 핵심 주범에 속하는데 핵심 주범이 김부겸의 딸 가족들과 같이 펀드를 한다. 이거는 김부겸이 없으면 딸 가족하고 어떻게 이종필하고 연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연결될 수가 없죠. 정경심이 일가가 코링코 펀드 예, 예. 사봉 펀드하고 예. 예? 그거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조국 가족 펀드 만드는 거랑 이게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주범이 그 펀드 안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이종필. 그래 우리가 지나간 일이니까 한번 이 세계 보면 네. 조국 가족이 지금 코링코에 74억을 갖다가 그때 약정을 했어요. 74억 네. 5,500을요. 네. 그 가족 한 명이요. 그래서 조국 가족이 했던 그 펀드가 이 당시에 레드코어입니까? 하는 그걸로 지금 그 블루코어 밸류 네, 그렇죠. 이루라고 네. 이렇게 지금 했는데 그래서 가족 총재산 56억보다 18억이 이제 더 초과하는 이 약정액을 정하고 네. 당시에 이제 실제 납입한 게 10억 5천만 원이었어요. 네. 정경심이 그렇죠. 네. 처남, 네. 그다음에 또 자식 둘이. 네. 그것도 사인이었어요. 네. 너무 똑같지 않아요? 그래요. 이게 이제 만들어지던 시점이 2017년 7월이고 네. 김부겸은 2019년 4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권력 실세를 사모펀드 등에 끼울 때는 그 가족을 한 4명 정도 해가지고 네. 약정을 한 저것도 보면 뭐 12억이 돼 있다 말이 있는데 아직 명확하지도 않아요. 네. 이 김부겸이 라임 네. 펀드요. 이거 좀 냄새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수법이 비슷해요. 그 펀드 안에 그리고 이 펀드를 라인 펀드 대부분은 돈을 리펀드 받는 게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데 예. 이것만 가족들이 들어간 김부겸 가족들이 들어간 펀드만 언제든지 펀드를 리펀딩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특혜 받은 펀드죠. 수수료 없고 매일 네. 판매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예. 사모펀드인데 어떻게 수수료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사모펀드 수수료로 먹고 그 딜러들은 다 수수료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의아스러운 거는 그 법인이 뭔 법인이냐? 법인을 왜 이름을 못 그것도 법인 밝히는지 이름을 왜 못 밝히냐? 법인 예. 이름을 밝혀라. 예. 그래서 이종필은 거기에 그럼 왜 들어갔냐? 그런데 네. 그때 이제 조국 펀드에 예. 그때 복잡하게 코링코하고 특정 회사하고 주고받은 돈이 있는데 일정하게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안 보이고 그러다가 조국 가족이 비슷한 액수의 예. 사모펀드를 해서 저게 실제 낸 거냐 예. 하는 의문을 제기한 바가 그렇죠. 예, 이번에도 맞죠. 보면 예. 이것이 진짜 낸 거냐. 근데 솔직히 말하면 김부겸쯤 되는 사람이 그 가족이 펀드 들어가 가지고 그거 좀 많이 벌어봤자 돈 몇백일 건데 예. 그 몇백 벌겠다고 이미 5월달부터 터지기 시작한 거 아니 저게 4월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5월달부터 터지는데 4월달에 그걸 집어넣은 거는 터질 때 좀 막아달라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었으니까 굳이 그 가족을 집어넣었지. 예. 그 가족을 집어넣었다가 터지면 그렇죠. 욕먹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방패용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소장님, 저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방패용으로 이종필이가 머리를 썼을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과연 이 367억이 설정됐고 환매에 들어가서 이제 법인이 하나 붙어가 주로 많이 냈겠죠. 275억이 빠져나갔고 그리고 또 9월 30일
지난해 9월 30일 92억에 대한 환매 청구도 됐지만 마지막에는 거절됐다는데 예. 과연 이게 딸과 사이가 낸 돈이냐 아니면 예. 사실상 뇌물을 그렇죠. 펀드를 낸 것처럼 만드는 그래서 사모펀드가 네. 실력자 가족을 한 4명 정도로 해가지고 얼마를 설정하는 게 저게 낸 돈이냐 뇌물이냐부터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뇌물을 직접 주면 어떤 행태로든 흔적이 남을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 사모펀드를 설정해서 예, 거기에 나눠서 돈을 그러니까- 낸 것처럼 모양을 갖추는 그 사모펀드에 나중에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죠. 왜냐하면 돈의 이동 경로를 예. 따져야죠. 근데 저는 참 이렇게 이 김부겸 그 라인펀드 사건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이게 어떻게 조중동에서 보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이게 언론이 어떻게 이제 총리 후보자라서 미리 조심해서 이 보도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언론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곳은 유튜브밖에 없잖아요, 지금. 유튜브하고 아주 마이너한 언론 네. 일부가 보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거는 진짜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셔야 되겠지만 이게 그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사들의 전 국민을 가지고 노는 장난질에 항상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참 김부겸이 이 얘기에 답을 해야 될 건데 네. 엉뚱하게 가상화폐 이야기 이게 말을 안 해요. 딸 일이라고 나는 모른다. 그러면 지가 지 선거 때 딸 데리고 안 다녔어요? 그때는 네. 딸은 알고 지금은 딸은 모릅니까? 딸 이야기니까 나는 모른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딸하고 이정필하고 연결고리가 누가 되겠어요. 딸이 그렇게 이정필 씨를 알 만큼 연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잖아요. 자, 지난주에 이제 강원도에서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20대가 자살해서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가상화폐가 이게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물을 좀 드시. 코스닥 코스피가 하루에 28조인데 이게 하루 30조고 네. 한 달에 750조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 액수를 소장님 방송을 통해서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큰지. 그러니까 주식 시장 1부, 2부 리그를 합친 것보다 크다면 예, 예. 어마어마한데 그럼 저렇게 어마어마한 돈들이 왔다 갔다 하면 정부는 법을 만들고 규제 장치를 만들고 주관 기관을 만들고 아, 그래야죠. 당연한 일을 안 하고. 그리고 용어 정리도 직무유기예요. 해야 되고 예. 이게 거래소가 몇 개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진짜 액수가 정확하게 얼마고 네, 예. 이 코인 종류가 몇 개인지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될 건데 지금 네. 정부 부서도 서로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짭짤하면 서로 하겠다 안 합니까? 그렇죠. 그 뭐야. 안 하겠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만큼 복잡하고 언제 얽혀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런 거겠죠. 복잡하기만 하고 리스크는 크고. 자, 그러면 정부가 도박장은 개인이 숨어서 하면 네. 불법 도박으로 단속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 코인이 지금 돌아가는 행태가 보면 불법 도박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다를 바가 없죠. 왜냐면 거래소 어떻게 나는 거래소가 200개가 넘는다는 게 예, 숫자도 모른대요. 그 다음에 코인 수도 몇 개인지도 모르고요. 거래소가 200개가 넘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또 실제로 코인을 그런 인정받는 거래소에서 인정받는 코인이 거래가 돼야지 피해자가 없을 거 아닙니까? 피해자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코인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끼리 무슨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것들은 A급이다 하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뭐 잡코인 예, 알트코인. 그냥 뭐 매일 뺏겨 가지고 하루 만에도 만든대. 예, 예,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코인이나 비트코인이나 솔직히 말하면 뭐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예. 예. 더 낫다고 볼 수도 어려운 게 비트코인은 뭐 때문에 더 낫는가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나중에 없어지면 주식을 하다가 날리면 예. 그 계좌가 제로가 됐습니다라고 날라나 오고 예. 그리고 어느 회사라도 있지. 그렇죠. 삼전이면 삼전 네. 뭐 삼바 뭐 삼바 이거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돈 먹고 돈 먹기 판 딱 그 24시간 돌아가는 소장님 말씀이 맞다고 네. 저도 생각을 하는 게 근데 이제 이게 언제까지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딱 이렇게 도박판을 보시면 도박판에서 칩을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 바둑알을 칩을 대신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칩은 그 도박판 내에서만 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거를 칩을 밖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도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동안
때까지는 비트코인이 나름대로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거래를 하는 사람이 없게 돼버리면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냐면 실체가 없으니까. 근데 네. 거래를 하는 사람이 계속 들어오고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돈으로 거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뭐 비트코인이나 한 너댓 가지를 가지고 네. 정말로 희소 가치가 있어서 돌린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금덩어리나 다이아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수백 종이 넘고 네. 거래소라는 것도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문제예요.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문 정권이 이걸 단속한다고 2017년 12월 네, 1월에 네. 하다가 허지부지가 다 빠졌어요. 아, 그랬죠. 그게 좀 그래서 수상해요, 그게. 그 뒤에 이제 그때보다도 엄청 커진 거예요. 작년에 네. 그 10월 달에 네. 17조가밖에 안 됐대요. 네. 한 달에. 네. 근데 이게 지금 750조가 된 거예요. 네. 어마어마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풀리기를 누가 했냐. 그거를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한국이 돼요. 세계 1위예요. 네,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한국에 네. 몰려와가 팔고 네. 가요. 네, 네. 그러면 차액이 15% 20% 붙어 네,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한국이. 예, 예. 그러면 그거는 누가 무는 겁니까? 그 차액을 그 벌어가는 차액을 짱깨들이 와서 네. 20%를 더 받고 팔고 갖고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한국에서 아파트를 사면 네. 그 20%는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누가 갖다 댄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 보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자체도 한국 사람들이 그걸 갖다 깔아준 거예요. 예, 예. 자, 그런데 지금 온 언론이 이야기하고 정부에서는 뭐 법이니 규제니 한다다가 만다다가 시간을 끌고 있는데 이게 매일 주요 언론에 몇 개씩 터지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이제 끝이 임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금방 터질 수도 있지만 이게 좀 길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워낙 지금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사람이 많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 사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결국은. 이게 언론에 시끄럽게 된 거는 지금 한 열흘 미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전까지만 해도 예, 이게 굴러가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은성수가 네. 애들이 사고 친 걸 어른들이 책임 못 진다까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 온 언론들이 다 나서서 이거 이제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루에 30조가 거래될 규모라면 저게 판돈이 어마어마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거래소 하루 수익이 수수료 수익이 100억이래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도박장에 올해 하토 치면 예. 하우스가 다 빠져. 하우스만 떼잖아요. 예, 예. 그 예. 뭐라고 부릅니까? 그 부르는 거 있잖아. 뽀찌인가? 뽀찌인가 뭐 떼잖아. 그리고 꽁지, 그 꽁지. 올해 치고 나면 그것밖에 안 예, 예, 그렇죠. 딴 놈은 없고 그 예. 하우스만 돈을 챙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이 정권이 참으로 무모하다 생각되는 게 책임이 없다 한다고 이게 터졌을 때 책임이 없어지겠습니까? 아, 그렇지 않죠. 예? 전 경제에 터지면 경제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정부가 책임을 묻죠? 정부는 그 나라 안에 벌어지는 모든 사행성이 있거나 예, 예. 이런 어떤 사기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하거나 통제할 책임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 관리를 해야죠. 예. 리스크도 관리해야 되고. 자,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뭐 보호할 책임을 이야기하는데 보호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사기 투기를 단속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네. 방치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소 그 요건도 지금 강화되는 추세로 갈 건데 지금 이제 제가 이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소프트 랜딩으로 가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이거 말만 세게 하지 안 할 거라고요. 지금 여당이 네. 후퇴하거든요. 네, 왜? 네. 강화하는 순간에 터지지 않겠어요? 아, 그렇죠. 그럴 그러니까 가능성이- 지금 터지면 예, 예. 죽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들은 내년 4월 선거 이후까지 미뤄서 그때 터져라고 미루겠죠. 예, 예.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 버티냐 못 버티. 지금 이쯤 되면요. 네, 예. 지금 잡코인들은 전부 가격 조작합니다. 아, 그렇죠. 지금 아마 주식 가격 조작하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주식 작전 가격- 세력? 예. 주식 작전 세력처럼 코인 작전 세력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거래소가 분산이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작전 세력의 그거를 제어하는 장치도 한도 없고.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작전 세력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뛸 수 네, 네. 없는 제한이 있지만 이건 없어요. 이거는 감독 기관도 없고 절에서도 많고 정보도 차단돼 있기 때문에 훨씬 쉽죠. 그렇죠. 그리고 거래소 자체가 그렇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작전 세력이 조그만 돈을 가지고도 알트코인을
뛰었다가 낮췄다가 이게 얼마든지 가능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군인이고 직장인이고 특히 아주머니들 중에 뭐 보험회사나 뭐 어디 뭐 판촉 사원 다니는 아주머니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조직망이 탄탄한데 거기에서 이런 거를 갖다가 유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가. 예, 그럴 이게 거예요. 보니까 요즘은 다단계나 피라미드를 예. 코인으로 해요. 예. 그래서 뭐 새로운 영어 이름을 해가지고 이게 엄청 뜨는데 다들 어디서 들은 바는 있어. 예. 코인이라고 하면 예. 뭐 빗- 떼돈 예. 벌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트코인보다 더 좋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개모임처럼 끌어들여가. 다단계 사기를 또 그 하고 이게 있는 그런 거는 지금 이 코인에서 공식적으로 거래액이나 거래하는 사람에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 예. 그러니까 이 그것도 엄청 옛날에 좋네요. 초기에 기억나십니까? 2017년, 18년에요. 예. 비트코인의 채굴기를 하는데 채굴기 사는 다단계 펀드. 예 펀드 예. 그 채굴기가 예, 예. 비트코인도 아니고 예. 그런 것들도 엄청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기꾼들이 많았죠. 지금도 그러면 그 다단계 사기 금액이 엄청나겠네요. 그게 터지면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정상이라고 하면 국가가 나서서 대통령이라도 담화문을 발표하고 예. 검경을 동원해서 전부 덮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안 하는 이유가 덮쳐서 정리하는 순간에 엿된다고 보니까 왜? 사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폰지 사기는 계속 밑에서 누가 떠받쳐요. 네. 사기가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속한다고 하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없으니까. 예. 터지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가 사기를 터져라고 겁내서 터질까봐 겁내서 예. 이걸 단속을 안 한다는 이게 국가가 말이 되는 이야기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우려되는 거는 이게 터졌을 때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분석이나 해봤냐는 거죠.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네. 뭐 환율도 아니고, 이건 뭐 펀드도 아니고 눈에 안 보여요. 왜 오르고 왜 내렸는지를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잖아요. 네. 회사는 실적이 있고, 뭐 네. 선물도 수급 상황이 있고, 네. 이건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굴린다라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제 선수들은 2017년에 한 뽑아먹고 쫙 빠진 다음에 나머지를 털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 너무 과열되면 이제 네. 문제가 될 거 같아요. 네. 자기들은 빠지고. 자, 이제 또 자기들 빠졌겠어요? 하겠어요? 실세들이. 지금 빠졌겠죠. 빠졌겠죠. 당연히 이제 빠졌고 이제 트리에 들어가려는데 네. 트리 들어가면 회전이 중단되면서 새로 네. 새로 진입자가 네. 없으면서 터질까봐 네. 지금 할까 말까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했을 때 이 후유증을 나중에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알트코인들 이게 터지면 자살자가 엄청날 거예요. 네, 자살자 엄청나고 네. 내가 볼 때 사회적 영향이 이거 하는 사람 중에 눈이 멀어가 은행이고 카드에 사고 네. 막 빌릴 수 있는 돈은 다 빌리가 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제 터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금융기관에 빌린 돈은 다 날라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금융기관들에는 지금 돈이 이게 이제 회수가 안 돼가. 예, 그렇죠. 그야말로 이 무리가 금융기관이 흔들리는 사태가 발생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 한국 주식시장도 저게 붕괴가 되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자, 그러면 이게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엄청난데 이거를 돌려가지고 4월달까지 끌고 가겠다는 놈이 무모한 놈들 아닙니까? 그렇죠. 빼밖에 나온 놈들이. 예,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할 가능성이 높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알트코인들은 예. 이게 이제 정식화적으로 봤을 때도 중독성이 높아요. 지금 24시간 왜 중독성이 높냐면 맘나스로 하거든요. 이게 금액이 변동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순식간에 2배, 3배 되는 건 예사거든요. 예. 이렇게 변동폭이 큰 거는 중독성이 더 강해요. 예. 도박도 배팅을 얼마나에 따라서 이렇게 그 액수에 따라서 도박성이 더 강해지는 것처럼 이게 출렁거리는 진폭이 크면 클수록 거기를 흡입하는 인구를 흡입하는 영향력도 더 세지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중독자들이 많아져서. 예. 그래서 이게 도박이 보통 중독이라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중독이죠. 머리에도 지금 이 도파민의 맞죠. 그 리워드 시스템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화토나 도박은 네. 또 뭐 강원랜드나
돈이 있어야 가지. 예. 매일 갈지는 못하잖아요. 24시간. 예. 주식 시장도 9시 열어가 3시 반이면 끝나죠. 예, 그렇죠. 이거는 24시간 돌아가죠. 24시간을 뭐 돈 10만 원 있어도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휴대폰만 있으면 네. 계속 가격 출렁거리는 걸 다 볼 수가 그래서 있어요. 이게 심각한 지금 중독 정신병적인 정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루 종일 군에서도 하루 종일 이걸 보고 있고 네. 회사에서도 이걸 보고 있다가 회사의 회의도 빠지고 막 문제가 생기고 있대요. 이게 중독성이 강합니다. 진짜로. 그거는 제가 확실해요. 자, 이러면 원장님 앞으로 병원에 엄청 찾아오겠습니다. 이 터지고 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정신과 환자가 늘어났는데 이 코인 터지면 병원에 오는 것보다는 자살을 선택할 사람들이 많겠죠. 야, 이런데 이게 코인 24시간에 중독돼 있다가 예, 예. 이게 그만큼 다른 도박에 비해서 훨씬 강해요. 중독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마초하고 뭐 히로뽕 네, 네. 차이 정도로 네, 네. 강하지 않겠습니까? 강하죠. 근데 진폭이 크면 클수록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10만 넣었는데 10배 올라가죠. 100만 원 되는 일도 비일비재해요. 비트코인, 아니, 코인은. 예.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자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 참 큰일이네, 그죠? 예, 예. 자, 그래서 이게 정신 분석학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이제 돈 날리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폐가 망신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사람이 내 구조가 건강하면 되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느 날 돈을 다 날려버리고 예. 이렇게 24시간 몰두하는 게 사라져버리고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다 무너져버리고 났을 때 예. 그때는 어떤 현상이 금단 현상이 올까요? 어떻습니까? 금단 현상 오죠. 앉아보지도 못하고. 정상적인 불안하고. 사회생활을 적응해 가기가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뭐냐면 않거든요. 중독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못 하게 되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봐요. 예. 비트코인 그 거래 때문에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또 잠도 자다 깨서 또 보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중독된 상태거든요. 중독된 상태가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회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딱 그 비트코인 거래소가 다 폐쇄돼서 없게 되면 이제 다른 도박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 아무튼, 정상적으로 사회 활동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죠. 우울증도 잘 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뭔가, 그런 그 짜릿함을 주고 흥분감을 주는 뭔가를 또 찾게 되죠, 사람은. 비트코인을 대신할 다른 거를. 근데 대부분 도박 중독들은 또 도박으로 가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 코인에 중독된 사람들이 뭐 다시 이제 코인이 없어지면 경마나 뭐 이런데 강원랜드 이런 데로 빠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도박에 네. 빠져들었다면 나중에 정상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아요. 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가족이 이런 코인에 빠져든 사람이 있다면요. 그 종류를 불문하고 지금 피해가 있더라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에 이 중단시키는 것이 맞지 근데 않을까요? 그게 가족들이 중단을 시키기가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중단을 시키려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뺏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불가능하죠. 본인이 자발적이지 않은 경우는 그래서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어 할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 거대한 지금 암운이 몰려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뭐 다른 하실 말씀 계십니까? 아무튼 우리 그 혁명 21당이 이번 주에 정식 그 창당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혁명 21당이 서포 15조의 가치를 하나하나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서포 15조는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열심히 도와주셔야만 그거는 이룰 수 있습니다. 파이팅!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